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질환으로 장유착을 들 수 있다. 소장은 위나 대장과는 다르게 암이 발생을 잘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의 흐름이나 이동이 문제가 되는 장유착, 장폐색이 흔하고요. 또 간혹 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장의 염증 질환이 이제 소장의 질환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유착은 대부분 수술 후에 발병하며 유착이 생겨도 음식물이 통과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모른 채로 살아가기 쉽다. 하지만 유착이 심화되면 장폐색이 올 수 있고 치료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뱃속에는 소장과 1.5m가량의 대장이 복막 안에 쌓여 있다. 장유착은 복부 수술을 할 때 장을 에워싼 복막을 건드려 손상을 입고 염증이 발생해 장과 장 사이 혹은 복벽과 엉겨 붙는 것을 말한다. 복통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수술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요즘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도 좀 불편하고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혹시 다른 증상은 또 없으세요? 조금 과식하면 토를 하거나 헛배가 좀 부르고 방귀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단을 따로 받으신 병이 있나요? 진단을 받은 건 없고요. 올해 초에 위내시경 했는데 다 괜찮다고 하셨고 제가 3년 전에 자궁 근종으로 복강경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유착은 증상이 다양해서 초기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복통이 가장 흔하며 방귀나 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점점 부풀면서 구토가 생길 수 있다. 때때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식은땀이나 두통, 현기증도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복통이 있는 건데요. 기왕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그 기왕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있어서 복부 수술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의 유착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유착이 심해서 입원을 해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 유착이 있거나 부분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또 의사들의 진료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장유착이 의심되면 염증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다. 장 안에 가스가 차 있는 정도나 장 안에 내용물이 고여 있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유착의 위치, 장폐색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하시고 퇴원한 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수술 후에는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식사도 잘 하고 있고 방구도 잘 끼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복통이 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그때는 정말 떼굴떼굴 굴릴 정도 너무 아팠고요.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퇴원하시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죽,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유착은 소장 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소장 폐색은 섭취한 음식물이나 수분, 공기 등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소장 폐색이 지속되면 장의 일부가 조여져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막힌 장 부위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환자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복막에 있는 유착을 제거하고 다행히 장을 자를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다시 이런 증상이 있을까 봐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그 소량씩 식사를 하고 절제하는 그런 식이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유착을 어느 정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통이 심해지거나 다시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빨리 찾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오면 대부분은 금식이나 비위관 삽입, 수액 공급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통해 장유착을 해소해야 한다. 수술 방법으로는 유착을 제거해 장을 복원하는 장유착 박리술을 비롯해 탈장 교정술, 장절제술 등이 있다. 소장이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배가 많이 아프게 되죠.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유착이 심해져서 장이 꼬이게 되고 또 피가 안 가게 되면은 허열이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장을 손상을 시키면 장을 잘라내게 되는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하고 수술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의 전략입니다.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발생하면 일부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복통과 함께 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면 장유착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평상시 과식을 삼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다면 장유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